오늘 내용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꾹꾹꾹. 안녕하세요. 당신의 노후 준비를 돕는 연금왕 무드셀러입니다. 벌써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나요? 아니, 아직 못 받으셨으면 앞으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축년을요, 하얀 소의 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얀 소의 해라고 할까? 궁금해가지고 또 제가 또 찾아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신축년에서 축이 소띠를 뜻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앞에 신자가 이 흰색을 뜻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갑을병전, 무기경신인계 이렇게 때 갑을이 청색을 뜻하고요, 병정이 적색을 뜻하고, 무기가 황색, 그리고 경신이 백색을 뜻하고, 임계가 흑색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경신, 그러니까 그 백색에서 하얀 소의 해, 이 말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하튼 알아두면 정말 쓸모없는 정보를 제가 시작하면서부터 알려드려서 죄송하긴 한데, 자, 본론으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는지 모르겠는데,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애써 찾아서 어떤 일을 해본 적 있으실까요?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도, 그리고 의무사항도 아닌데도 이걸 시간과 노력과 돈을 들여가면서까지 누군가 이걸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좋아하는 일이거나 아니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되는 일이거나, 여하튼 뭔가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할 내용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해서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 가입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은 만 18세부터 60세까지인데요. 근데 60세 이후에도 국민연금에 임의계속 가입을 해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이 무려 52만 6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는 또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임의계속가입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점을 하나하나 낱낱이 좀 파헤쳐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임의계속가입 하시는 분이 이렇게 또 많다 보니까 나름 또 궁금한 점도 다양하게 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점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임의계속가입 누가 하나? 중요하죠. 이거 누가 하는지 살펴봐야 될 건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연금 의무가입 기간은 60세까지인데 60세 이후에도 계속 스스로 신청해서 가입하는 거,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는 거를 임의계속가입이라고 하는데, 먼저 국민연금 가입자 유형을 조금 나눠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60세 이전에 국민연금을 가입한 사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다니시는 분을 우리가 사업장 가입자라고 그러고요. 직장에 다니지는 않지만 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가입하는 걸 우리가 지역 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직장 가입자도 안 되고 지역 가입자도 안 되는데 본인이 스스로 신청해서 60세 이전에 가입하시는 분을 임의 가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임의 계속 가입자, 그러니까 60세 이후에 국민연금 가입하시는 분도 크게 세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직장에 다니면서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요. 지역 가입자이면서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전업주부처럼 임의 가입자가 60세 이후에도 임의 계속 가입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부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다. 그러면 60세가 넘어가면 누구나 다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느냐? 물론 가능하기는 한데 안 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어떤 분이 안 되냐 그러면, 적어도 임의 계속 가입을 하려면 60세 이전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번 이상은 납입을 하셨던 경험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은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60세가 되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낸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노령연금을 이미 수령하고 있는 사람도 임의 계속 가입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미 60세가 되면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되신 분들은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미 반환일시금을 청구해서 받으신 분들도 임의 계속 가입은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경험이 한 번도 없거나, 노령연금 이미 받고 있거나, 아니면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으신 분을 제외한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60세 이후에 본인이 신청하면 보험료를 계속해서 납부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얼마나 내나요? 이게 보험료가 되게 좀 문제가 되겠죠. 이제 아까 종류가 세 종류가 있다 그랬는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임의 계속 가입을 하면 자기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게 있죠. 기준소득 월액이 뭐냐면 자기 월급에서 1,000원 미만 단위를 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금액의 9%를 납입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60세 이전에는요,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보험료의 절반을 내줬잖아요. 근데 60세가 넘어가면 이 회사 지원분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 기준소득 월액의 9%에 해당되는 것들을 다 내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똑같습니다. 어차피 지역가입자는 회사 지원분 이런 게 없었으니까 자기 소득의 기준소득 월액의 9%를 내는 거는 똑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임의가입자가 60세 이후에 보험료를 내는 경우에도 스스로 보험료를 정하게끔 돼 있어요. 임의가입자는 뭐예요? 자기 소득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보험료를 정해서 낸다고 임의가입자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임의계속가입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업주부가 임의계속 가입을 하는 경우에는 최소 보험료만 정해놓고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중위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게 한 100만 원 정도 되니까 100만 원에 9%면 9만 원 정도 되잖아요. 9만 원 이상 납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임의계속 가입자의 보험료는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한선은 뭐 직장 다니시는 분이든 지역 가입자에 있으든 임의 계속 가입을 하든 상관없이 상한선은 똑같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한선은 기준소득 월액 같은 경우 503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9%를 정하게 되면 45만 2,700원. 그러니까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9만 원에서 45만 2,700원 사이에서 자기가 원하는 만큼 보험료를 정해서 납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의가입자랑 임의계속가입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누가 더 맞나요? 뭐 임의가입하고 임의계속가입 뭐 이름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말씀드렸듯이 임의가입자는 60세 이전에 납입하신 분을 임의가입자로 보시면 되고 60세 이후를 임의계속가입자로 구분하면 될 것 같은데 둘 중에 누가 더 맞느냐라고 이제 물어보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 과거에는 임의가입자가 임의계속가입자보다 좀 더 많았어요. 근데 2017년 넘어가면서부터 임의계속가입자 수가 임의가입자를 앞지르기 시작을 합니다. 2020년 8월 기준으로 제가 임의가입자를 한번 숫자를 봤더니 34만 6천 명 정도 되는데요. 임의계속가입자는 52만 6천 명 정도가 되니까 그 숫자가 꽤 많죠. 거의 한 20만 명 조금 안 되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확연히 임의계속가입자가 더 많아졌다. 저는 이 자료 보고 깜짝 놀랐어요. 18세부터 60세까지 임의 가입하시는 분보다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하시는 분이 훨씬 더 많다는 사실에 좀 깜짝 좀 놀랐는데 또 성비도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의 가입자 같은 경우에는 압도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85% 정도가 여성 가입자고 15% 정도만 남성분들이었는데 임의 계속 가입자는 제가 찾아봤더니 남성 비율이 배 가까이 많습니다. 60세 이후에 보험료 납입하시는 분 중에 33% 정도가 남성이 차지하고 있고 여성분이 한 67% 정도 차지를 한다. 그래서 남성 비중이 조금 더 임의가입자보다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애써 신청까지 해가면서 왜 안 내도 되는 보험료를 내는 거죠? 그게 오늘 핵심 질문입니다. 다들 그게 궁금할 것 같은데 이유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제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는 분이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노령연금을 받으려고 하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60세가 될 때까지 아무리 뭐 이것저것 다 합쳐도 가입 기간이 10년이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60세가 되시는 시점에서 노령연금 수급 자격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여태까지 냈던 보험료에다가 정기예금 이자, 뭐 어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계산해가지고 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냈던 보험료에다가 정기예금 이자를 더해가지고 일시금으로 수령을 해야 되거든요. 이걸 이제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이 반환일시금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청구 권한이 한 5년 정도까지 있다고 하니까 그 안에 청구해서 반환일시금을 받아야 되는데 억울하지 않겠어요? 애써 좀 냈는데 이걸 일시금으로 그냥 돌려받으면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노령연금으로 수령하는 게 일시금 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지? 라고 하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어떻게든 가입 기간을 10년 이상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상당수, 임의 계속 가입자의 대부분은 그런 목적으로 신청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유, 임의 계속 가입자 중에는 이미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신 분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왜 할까라고 하면 가입 기간들을 어떻게든 좀 더 늘려가지고 노령연금을 좀 더 많이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노령연금액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노령연금은 뭐냐 그러면 기본연금액에다가 지급률을 곱해서 결정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해서 들어가는데, 기본연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냐 그러면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했을 때를 100%라고 이야기를 해요. 100% 지급률이 나가요.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한 10년 정도 가입하면 지급률이 한 5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노령연금 받으려면 10년 이상은 납입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0년 딱 납입하신 분은 기본연금액의 절반 정도를 받으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 그러면 지급률이 5%씩 가산됩니다. 그러니까 60세 이후에도 자기가 가입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지급률을 조금 더 높여놓으면 연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의 계속 가입을 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게 무조건 유리하겠네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세상에는 공짜는 없잖아요. 연금액이 늘어나는 건 상당히 좋지만 뭐 해야 돼요? 보험료도 계속 납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손익관계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노령연금액을 결정하는 것들은 60세 이전에 자기가 가입한 기간이 얼마 정도 되느냐, 또 가입 기간 동안에 자신의 소득 크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또 임의 계속 가입하고 난 다음에 내는 보험료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또 임의 계속 가입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제각기 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시는 분 중에 이미 가입 기간이 10년이 넘으신 분이라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을 찾아가지고요, 내가 요만큼 가입하면 연금액이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 반드시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확인한 다음에 이미 계속 가입해서 보험료 납입 금액이랑 이 크기 같은 것들을 정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제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셔가지고 노령연금 수급 개시되기 이전까지는 납입을 하시는 게 그렇지 않은 분보다는 훨씬 더 유리하다는 계산은 나옵니다. 그러니까 평균 수명 정도까지만 산다고 해도 낸 돈, 임의 계속 가입해서 낸 돈은 거의 다 회수를 하고요. 그 이상의 연금을 받아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기는 하지만, 사람이라는 게 또 당장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놓고 나중에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람마다 가치관들이 조금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좀 반드시 확인해 보시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또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60세 이전에 제가 아까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이라도 내신 분이면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신청은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러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해서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가입 경험이 없으신 분은 60세 이전에 임의 가입부터 먼저 해가지고 보험료 납부하시면 65세가 되기 전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65세가 될 때까지 이미 계속 가입을 할 수 있는 거면 60세 이전에 최소한 5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노령연금 받으려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은 되어야 하니까요. 공부를 또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하신 것 같은데, 자,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 돼야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러려면 65세에 달할 때까지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때 5년? 그러면 적어도 60세 이전에 5년 이상 납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그거는 해석에 조금 잘못 해석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뭐가 있냐면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를 자칫 잘못 해석하면 65세가 될 때까지 납입할 수 있다라고 잘못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65세가 되기 이전에 신청을 해두면 65세 이후에도 납입은 계속 하실 수 있으세요. 근데 제가 실제 상담한 사례가 있는데 58세 되신 분이 처음으로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을 하신 거예요. 그럼 60세까지 납부해봐야 2년 정도밖에 납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0세 이후에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가지고 8년 정도를 더 납부하면 10년 정도를 채우고 그때부터 노령연금을 수급하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후의 보험료는 계속 납부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럼 노령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연기하고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면 연금 더 많이 받을 수 있겠네요? 또 원희님이 요즘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한대요. 다 이게 두 가지 정보가 막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잘 볼게요. 금방 하신 질문은 뭐냐면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은 자기 연금 수급 개시 시기가 되면 노령연금 받잖아요. 그 수급 시기를 뒤로 미루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난다라는 연기연금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어떤 분이 62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연금 수급 개시 시기를 최장 5년 정도 뒤로 미룰 수 있거든요. 그러면 67세에 연금을 개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 개시 시기를 1년 뒤로 미룰 때마다 연금액이 7.2%씩 늘어나니까 5년을 뒤로 미루면 36%가 늘어나잖아요. 이걸 이제 연기연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물어보신 건 뭐냐면 그러면 아예 연기하는 김에 그러니까 62세에서 67세로 연기한 김에 그 기간 동안도 보험료를 임의 계속 가입해서 계속 납부하면 가입 기간이 늘어나서도 연금액이 올라가고 연기한 만큼 또 연금액이 올라가고 이 두 가지 꼭먹고 빨먹고 이거 다 할 수 있지 않냐 이걸 물어보는데 그거는 안 됩니다. 둘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임의 계속 가입 신청을 해서 보험료 납입을 계속 하는 거까지 그러니까 가입 기간을 연장하는 거죠. 그거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기연금을 그 기간 동안 신청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가입 기간이 끝난 다음에 뭐 연기연금을 신청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 그렇게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냐 그러면 내가 수급 개시 시기 있잖아요. 수급 개시 시기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내가 보험료를 계속 납입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능하면 10년을 채우신 분 같으면 그냥 수급 개시 시기 됐을 때 연금을 수령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년 수급 개시 시기가 됐는데도 10년이 안 되신 분이다. 그분이라면 10년을 채울 때까지는 계속 납입을 한 다음에 연금을 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임의 계속 가입자가 낸 보험료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또 세금 문제가 또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일단 국민연금 관련된 세금 이야기만 하면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좀 제가 이 에피소드 할 때마다 그 부분들 잘 이야기 드리는데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된 거는 1988년이고요.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해주기 시작한 거는 2002년부터입니다. 그래서 1988년부터 2001년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도 안 해줬지만 거기서 발생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도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부터 전액소득공제를 해줬잖아요. 대신 2002년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나온 연금소득에는 세금을 매깁니다. 그래서 2002년 이후에 발생한 보험료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골라내가지고
그것들을 이제 과세 기준 금액이라고 하고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임의 계속 가입자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임의 계속 가입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를 들어 직장 다니면서 하신 분, 지역 가입자로 하신 분, 그다음에 전업주부 같은 분, 세 종류가 있다고 했는데 직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요. 소득이 종합소득이 있기 때문에 연말정산하거나 아니면 소득세 신고할 때,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기가 냈던 보험료를 자기 소득에서 빼달라고 신청을 하시면은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 과세되는 거니까 소득 공제 받고 과세되는 거니까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임의 가입자, 전업주부 같은 분들이 임의 계속 가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없기 때문에 소득 공제 혜택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2002년도 이후에 발생한 소득 부분은 이제 과세 기준금액이라고 했잖아요. 그 금액에서 소득 공제 받지 않고 2002년 이후에 납입한 보험료를 빼줍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소득 공제 받지 않은 납입 원금 부분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겠다. 그거보다 더 많이 연금을 받는 시점부터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세금과 관련돼서는 좀 알아두실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데 60세 이후에 스스로 가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임의 계속 가입과 관련돼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독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도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고요. 또 오늘 또 주변에서 이런 내용 궁금하시면 이 내용들 많이 좀 널리 홍익인간 정신을 가지고 알리셔가지고 그분들도 같이 구독 신청하실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